다이의 권력욕 때문인데 생각보다 남을 컨트롤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다이가 굉장히 공격적인 스타일이고 슌이 런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유사쿠가 맨 처음에는 2kg씩 사다가 이제 사실은 다이가 앞에서 꼽을 주니까 마지막에 이 퇴소 결정을 하기 직전에 일부러 1,500엔을 산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820엔짜리 닭고기 2kg이 있었지만 왜 마지막에 1,500엔을 샀느냐? 마지막에 다이가 진짜로 이런 이상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다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조금 희한한 사람인 게 23살의 대학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상대방을 압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주의자 유사쿠. 유사쿠는 굉장히 평화주의자 성격이에요. 이거는 남자라면 다 알 겁니다. 그러니까 꼭 군대 같은 데 가면은 다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짜증 팍 나는 사람들. 근데 다이가 마지막에 유사쿠가 나갈 때 악어의 눈물을 발사하는데 사실은 진짜로 내면의 눈물은 아니고 자기가 나쁜 사람 될까봐 회피하는 눈물이었다. 다이가 정말로 매우 쎄한 인물이라서 경계해야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다이가 저렇게 호감상이고 첫인상에 3표를 받을 만큼 인기도 있는데 왜 슌이 저렇게 런을 칠까? 슌이 왜 계속해서 도망치려고 할까? 그런데 결국에는 유사쿠의 퇴소에서 다들 알게 되는 거죠. 뭐다? 다이가 정말로 약간 좀 꼬인 사람이구나. 근데 다이가 겉으로는 이러한 것을, 내면의 꼬임을 겉으로는 굉장히 지금 발산하지 않으려고 굉장한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데 다이요. 근데 다이가 결국에는 이 닭고기 2kg에 걸린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알랑이 여기서 다이를 잘 아는 알랑이 계속해서 다이를 조금 억제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다이가 생각보다 충돌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았는데 다이가 태헌이랑 정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그때 당시에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것을 순식간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가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다이가 집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애초에 태연이랑 정치적 문제로 싸울 때도 태연이 메인스트림은 우리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 다이는 자기만의 관점, 자기만의 생각을 남에게 덮어 씌우지 못하면은 절대로 참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알랑이 그런 걸 잘 아니까 알랑이 살짝 예전에 다이랑 사귀었으니까 그거를 눈치채고서 재빠르게 태연의 말을 가로막고 그냥 평화주의자적 성격으로 알랑이 잘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애초에 알랑이 지금 유사쿠의 2kg 닭고기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해 주려고 했죠. 애초에 카페 바리스타로 팔아가지고 매출로 우리가 이걸 메꾸자라고 했는데 다이가 왜 계속해서 그럼 유사쿠를 압박했느냐. 그러니까 다이가 유사쿠라는 슈퍼스타를 넘고 싶은 마음에, 그러니까 유사쿠라는 고고보이 슈퍼스타보다 자기가 더 우월한 위치라는 것을 모두가 있는 데에서 이렇게 압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에고, 지금 자아 비대된 거예요. 다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이가 아시겠지만 MC들도 지금 말합니다. 가장 막내가 36살인 계속해서 유사쿠를 압도하려고 했는데 이게 바로 하극상이죠. 그러니까 유사쿠가 이거를 다 깨달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 나이가 한 36 정도 되면은 다이 같은 사람을 많이 겪어보고 자기가 다이였던 시절도 있어요. 남자라면 누구나 다 공감할 겁니다. 원래 가장 막내일 때, 가장 서열이 낮을 때는 가장 서열이 높거나 가장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 대한 공격, 이게 바로 뭐 혁명이나 다름없는 그러한 인류 역사의 법칙이기도 한데, 근데 다이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유사쿠를 압박하는데 어떤 압박 방법을 썼냐면 다 같이 모인 장소에서 사실은 500엔 가지고 1000엔에서 500엔 가지고 지금 유사쿠에게 계속 닭고기, 슬러시, 밀크쉐이크 를 먹는 것을 지적하니까 유사쿠가 맨 처음부터 유사쿠는 이거를 조용조용히 해결하려 하다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사실은 유사쿠가 이렇게 2000엔씩, 처음엔 2000엔이었죠. 그리고 닭고기에 쓰는 것에 대해서 그닥 반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지금 제한된 예산은 식비에 대부분 몰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초반에 카페 바리스타가 1700엔, 한국 돈으로 한 17,000원에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하루에 한 10만 원씩 벌리기 시작해가지고 절대로 부족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이는 자기가 정해진 규칙을 유사쿠, 자기보다 잘난 남자가 깨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퇴소 전날, 유사쿠의 퇴소 전날에 다이가 다들 모아놓고 500엔 넘었다고 꼽을 준 건데 이미 유사쿠는 이러한 것을 일부러 의도한 겁니다. 유사쿠가 일단은 겉으로 표면적인 핑계는 내일 저는 해외 공연을 가요. 해외 일 때문에 나가요. 라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빠져준 거다. 그러니까 유사쿠가 굉장히 배려심이 많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유사쿠가 나갈 때 다른 사람들도 다 알죠. 사실은 이거를 직접적으로 다이에게 말하지 못하고 이건 다이의 책임 소재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사쿠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아니까. 유사쿠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 희생을 한 겁니다. 전체적인 평화를 위해서. 왜냐하면 다이가 자기에게 공격하고 자기를 억누르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실 유사쿠도 반격을 할 수 있었어요. 유사쿠가 약간 어른스러운 면모를 보여가지고 굳이 다이를 공격하지 않은 겁니다. 사실 유사쿠가 만약 다이에게 맞받아쳤으면은 다이는 굉장히 불리한 처지일 수밖에 없었는데 괜히 유사쿠도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동조시켜서 흔히 말하는 정치질로 다이를 담가버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이를 지지하는 층보다는 유사쿠를 따르는 남자들이 더 많은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유사쿠는 어쨌든 간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인기 스타니까. 그런데도 유사쿠가 괜히 자기가 잃을 게 많기도 하죠. 왜냐하면 여기 넷플릭스라는 대형 플랫폼 프로그램에 나와서 굳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반을 모두 다 걸고 다이를 공격할 필요가 없었던 것도 팩트지만 굳이 다른 사람들의 이러한 평화를 깨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이가 처음에는 좋은 사람으로 포장해 왔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다이의 본 모습, 상대방을 컨트롤하고, 그러니까 다이가 처음에 일단은 센 여자인 친구, 여자 사람 친구들과 먼저 방송 분량을 내보낼 때 그때부터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다이 이 사람 정말로 지배 욕구가 너무나 센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 멀리해야겠다. 그러니까 다들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슌도 수족관 데이트 하다가 텐션이 높아서 별로예요 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적인 슌이 실제로 사람을 잘 보는 겁니다. 왜냐? 아, 이 사람 조금 쎄하다. 도망쳐야겠다. 이 사람이랑 같이 있다가는 나도 그냥 불똥 튀겠구나.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지금 료타도 딱 보면 알겠지만 지금 다이가 하는 행동 보고 사람들이 점점 다이를 멀리하고 있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이에게 가까이 갔다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다이와 슌 그리고 다이와 유사쿠의 충돌을 보면서 아, 다이 저 사람 조금 위험한 사람이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지금 거리를 두는 게 느껴집니다. MC들은 더 이걸 잘 파악했어요. MC들은 왜냐하면 제3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그 MC들이 지금 최대한 이러한 불협화음을 인지하고 다이의 편보다는 다른 사람, 다른 출연자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사쿠 조금 안타깝게 되었다. 근데 마지막 퇴장은 굉장히 어른답게 책임을 지는 모습, 사무라이 같았습니다. 인정해드리겠습니다.